남자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바쁜 건지, 아니면 마음이 식은 건지. 이건 사실 한두 가지 행동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이 늦다고 무조건 바람은 아니고,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무조건 마음이 떠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되는 변화입니다. 어느 날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계속되고, 그 변화 때문에 내가 계속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말했을 때 상대가 나를 안심시키기보다 오히려 예민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 관계는 한 번쯤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때 달라지는 행동 8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행동 하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이다라고 단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을 갑자기 과하게 숨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사생활은 있습니다. 연인이라고 해서 상대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봐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는 자연스럽던 사람이 갑자기 휴대폰을 엎어두고 알림을 숨기고 잠금 비밀번호를 바꾸고 당신이 근처에 오면 화면을 급하게 끄고 별것 아닌 질문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 변화는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누구랑 연락해? 라고 물었을 뿐인데 왜? 나 감시해? 너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내 폰까지 확인하려고 해? 이렇게 과하게 반응합니다. 사실 떳떳한 사람은 가끔은 귀찮아할 수 있어도 매번 공격적으로 방어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휴대폰 자체가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비밀스러움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개인 공간은 필요하지만 숨기는 태도가 반복되면 관계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연락 패턴이 설명 없이 바뀝니다. 연락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일이 바쁠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삶이 정신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이 많아서 답이 늦을 것 같아. 요즘 좀 정신없어. 미안해. 내가 연락이 뜸했지. 너 신경 쓰였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상대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거나 관계에서 마음이 빠지기 시작한 사람은 설명보다 회피가 많아집니다. 답장은 늦어지고 말투는 짧아지고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이유를 물으면 귀찮아합니다. 바빴어. 피곤했어. 그냥 왜 자꾸 물어봐? 이런 말이 반복되면 여자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말 바쁜 건가? 아니면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가? 여기서 봐야 할 건 연락 횟수가 아닙니다. 연락이 줄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안심시키려 하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귀찮아하는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갑자기 과하게 잘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람의 신호를 차가워지는 것에서만 찾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반대도 있습니다. 갑자기 평소보다 더 다정해지고 뜬금없이 선물을 하고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평소엔 관심 없던 것까지 챙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이 좋아져서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자연스럽다기보다 어딘가 불안정하고 과하다면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가끔 그것을 다정함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데 그걸 들키고 싶지는 않고 동시에 마음 한쪽에는 미안함이 있어서 갑자기 더 잘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정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며칠 잘하다가 다시 차가워지고 선물은 하는데 대화는 피하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도망갑니다. 진짜 사랑의 다정함은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에서 나온 다정함은 자기 불편함을 덮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따뜻한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소한 질문에도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은 그냥 묻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왜 연락이 늦었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그런데 상대는 대화를 하기보다 바로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너 또 의심하냐? 진짜 피곤하다. 나를 못 믿는 거야? 이런 식이면 나도 지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 자체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정말 아무 일 없는 사람도 반복해서 의심받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질문에도 매번 과하게 방어하고 당신의 불안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건 건강한 소통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머는 관계에서 방어적인 태도와 경멸이 갈등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바로 방어하고 비난하고 대화를 차단하면 신뢰는 점점 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완벽하냐가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말했을 때 대화를 하려는 사람인지 나를 피곤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인지입니다. 5번째, 미래 이야기를 피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못해도 관계의 다음을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보자. 이번 달에 같이 가자. 나중에 우리 이런 것도 해보자. 앞으로는 이렇게 맞춰가면 좋겠다. 이런 말에는 상대를 자기 미래 안에 넣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거나 관계를 더 이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때 가서 보자. 너무 앞서가지 마. 요즘은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냥 지금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모든 사람이 미래 이야기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다음을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미래를 애매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면 그건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 다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6번째, 외모와 생활 패턴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운동을 시작했다고 바람이라는 뜻도 아니고 옷을 잘 입기 시작했다고 문제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기 관리일 수도 있고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호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향수를 자주 뿌리고 옷차림에 과하게 신경 쓰고 퇴근 후 일정이 자주 생기고 주말 계획을 자세히 말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는지 흐리게 넘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락도 줄고 휴대폰도 숨기고 질문하면 방어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건 단순한 자기 관리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변화가 동시에 설명 없이 반복되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7번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사라집니다. 사실 바람인지 아닌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가 흔들렸을 때 그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려 하느냐입니다. 연인은 누구나 싸울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연락 문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다시 관계 쪽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 얘기 제대로 해보자. 내가 왜 불안했는지 알 것 같아. 내가 더 신경 쓸게. 너를 계속 이렇게 느끼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거나 이미 관계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은 회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피합니다. 문제를 미룹니다. 당신이 울어도 지친다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때 여자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 감각은 굉장히 아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다가오려는 태도에서 보입니다. 그 밖에 만나는 횟수가 줄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애정 표현이 사라집니다. 이건 많은 여성들이 가장 먼저 몸으로 느끼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을 만들던 사람이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보고 싶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요즘 바빠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예전에는 손을 잡고 안아주고 사소한 애정 표현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점점 무심해집니다. 문제는 단순히 만남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계속 뒤로 밀리는 느낌입니다. 친구는 만나고 회식은 가고 운동은 하고 자기 일은 다 합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는 시간만 계속 미뤄집니다. 이번 주는 힘들어. 다음에 보자. 요즘 여유가 없어. 꼭 만나야 돼. 이 말이 반복되면 여자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애정 표현도 줄어듭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줄고 보고 싶다는 말이 줄고 스킨십이 줄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가 오래되면 처음 같은 설렘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관계에서는 설렘이 줄어든 자리에 편안함과 신뢰가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설렘도 줄고 애정 표현도 줄고 만남도 줄고 안정감마저 사라진다면 그건 단순한 익숙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빠도 완전히 방치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상대를 자기 삶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만남의 횟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때 달라지는 행동은 휴대폰을 갑자기 숨기고 연락 패턴이 설명 없이 바뀌고 갑자기 과하게 잘해주거나 사소한 질문에도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미래 이야기를 피하고 외모와 생활 패턴이 갑자기 달라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사라지고 만나는 횟수와 애정 표현이 줄면서 당신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동 하나만으로 바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불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당신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불안을 귀찮아하고 대화를 피하고 계속 같은 행동으로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혼자서 계속 증거를 찾으며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핸드폰을 뒤지고 SNS를 확인하고 상대의 모든 일정을 의심하는 방식으로는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반복되는 태도를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에서 안심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신뢰가 흔들렸을 때 회복하려 하는가? 나는 이 관계 안에서 계속 작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은 사람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보세요. 말보다 행동, 설렘보다 진심. 관계의 신호에서 오늘도 마음의 방향을 읽어드립니다.